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전지에 이어서 전기분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학습 목표는 전기분해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전해질 용융액과 수용액에서 이 전기분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 반응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투 마지막 최종 마지막 단원이죠. 전기분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의 분해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화학전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화학전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전지가 작동하는 원리는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바로 산화와 환원 반응이 그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이 큰 금속과 작은 금속 두 개를 다음과 같이 전지를 구성해서 연결했을 때 반응성이 큰 금속에서 전자가 나오고 반응성이 작은 쪽으로 전자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쪽 극을 우리가 마이너스 극, 들어가는 쪽을 플러스 극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나오기 위해서 금속이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 일어났었고요. 반면에 플러스 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전지는 다음과 같이 전해질과 다음과 같은 금속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분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기분해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전기분해라는 것은 비자발적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전원장치를 연결해 가지고 화합물을 전기적으로 분해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바로 전기분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화학전지와 전기분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측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림인데요. 바로 이것은 화학전지에 해당하죠. 자, 화학전지는 다음과 같이 전극과 전해질로 연결되어 있고요. 바로 이 아랫부분이 전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지에서 전자가 나오고 다음과 같이 전기 에너지를 소모한 다음에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죠. 자, 전해 전기분해는 이와 좀 다릅니다. 바로 전원장치, 전자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윗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용액에서 전해질이 담겨 있는 이 용액 내에서 분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연결된 이 전해질 용액과 연결되어 있는 이 전극이 마이너스 전극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지의 플러스 극과 연결되어 있는 전극이 바로 플러스 극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지에서 마찬가지로 위에서처럼 전원장치에서도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쪽으로 전자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전기분해가 일어날 때는 이 마이너스 극에서 바로 전자가 공급되고 있으므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죠. 즉 이쪽에서 전자를 잃는 반응이 일어나야 되므로 플러스 극이 산화전극으로 사용됩니다. 자, 화학전지하고는 반대죠. 자, 이 표를 완성해 보면 화학전지는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전자를 공급했고, 그래서 이것을 산화전극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공급받기 때문에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환원전극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전기분해에서는 마이너스 쪽에서 전자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이 바로 환원 전극이 되고 플러스 전극 쪽이 산화 전극이 됩니다. 위치도 좀 다릅니다. 자, 전해질이 있는 곳이 화학전지에서는 전지였다면
전기분해에서는 전원장치, 전해질이 있는 곳이 아닌 전원장치 있는 곳이 전지 역할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전기분해에서는 전극을 사용할 때 어떤 전극을 사용하냐면 여기에 있는 안에 전에 이온 결합 화합물을 우리가 전기분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극 자체가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극으로는 백금을 사용하거나 또는 흑연을 많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차이점 이해되죠? 화학전지에서는 그 반응이 일어나는 금속 막대를 우리가 전극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럼 전해질 용융액의 전기분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였죠? 자, 전해질 용융액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이온 결합 화합물. 이온 결합 화합물이 뭐였죠? 바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이온 결합 화합물을 녹여놓은 것을 바로 우리가 전해질 용융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녹인다는 의미는 용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체에서 바로 액체로 상태 변화시키는, 용융시키는 이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죠. 자, 전해질 이온 결합 화합물이 액체 상태가 되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던 양이온과 음이온이 떨어져서 각각 이온들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그럼으로써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용기에 열을 가해가지고 염화나트륨을 녹이게 되면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다음과 같이 이온 형태로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외부에서 강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원이 다음과 같이 전자가 이렇게 공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전극 쪽에는 당연히 양이온이 끌려오겠죠. 반면에 플러스 극 쪽으로는 마이너스 이온이 끌려갈 것입니다. 그 위에는 다른 물질이 없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는 Na 플러스 aqueous가 아니고 리퀴드입니다. 수용액이 아니고 용융액이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 액체가 바로 마이너스 극에서 공급되는 전자를 받고 나트륨이 되는데 나트륨 액체로 되겠죠. 매우 뜨거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염소 이온 리퀴드는 플러스 극 쪽으로 전자를 내놓게 되고, 그래서 염소 기체로 돼서 기포로 이렇게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를 다음과 같이 내놔야 되겠죠. 그런데 다음과 같이 전자의 개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도 전자가 두 개가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적어보면 두 개의 나트륨 액체 이온이 두 개의 염소 액체 이온과 전자를 주고받아서 두 개의 나트륨 액체 플러스 염소 기체 1몰이 생성되는 전체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공업적인 방법에서 나트륨을 이와 같은 전기 분해 과정으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온 결합 화합물인 염화구리 이가에 대해서 용융액의 전기 분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염화구리를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전극을 연결하고 전원 장치를 연결하게 되면 전기 분해가 생기는데요. 여기에서 염화구리는 이 녹는 온도가 대략 500도씨 정도 된다고 그래요. 반면에 구리는 녹는 온도가 대략 1300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1400도씨라고 하죠. 대략.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양이온이 이동할 테고요. 플러스 극 쪽으로는 음이온이 이동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환원전극으로 사용되는 마이너스 극 쪽에서 이가 구리가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되는데 여기서는 용액이니까 액체인 구리 이온이 여기 이 수조 자체가 500도씨밖에 안 되니까요. 500도씨 이상만 되기 때문에 이 구리가 석출된 구리는 고체 상태로 이렇게 전극에 들러붙게 될 겁니다. 반면에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어떻게 되냐면 아까와 같이 두 개의 얘네들이 Cl2 기체를 리퀴드입니다. 되고 두 개의 전자를 내놓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체 반응을 적어보면 이가 액체와 반응해서 구리 플러스 여기서 얘는 고체 다음과 같은 전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해질 용융액에 대한 전기분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해질 수용액의 전기분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전해질 수용액이라는 것은 물에다가 다른 이온 결합 화합물질을 용해시킨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용융액과 수용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수용액에다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지만 여기 사이사이에 충분한 뭐가 있어요? 물 분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장치를 연결해서 이 수용액에 전기분해를 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당연히 플러스 양이온이 이동해 오겠죠. 그런데 이 양이온과 함께 그 주위에 물 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녀석들이 서로 전자를 가져올지 경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음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지만 이 플러스 극 주위에 또 물 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음이온과 물 분자가 또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녀석의 표준 환원전이가 더 큰 녀석이 전자를 받아오게 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표준 산화전이가 더 큰 녀석이 전자를 내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는 다음과 같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은 표준 환원전이 값들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값들은 표준 산화전이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용액에서는 앞에서 전해질보다 용융액보다 좀 더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전해질 수용액 중에 황산구리 수용액에 대한 전기분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산구리가 녹아있는 이 용액에는 황산이온과 물, 그리고 구리이온이 현재 녹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극을 담그고요. 외부에서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기분해 장치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반응이? 환원 반응이 플러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극 쪽에서 두 개의 경쟁하는 물질은 화학종은 구리 이가와 물이 있을 겁니다. 자, 이때 둘 중에 어떤 녀석이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날지를 보고자 한다면 환원전이 값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물이 전자를 두 개 받는 환원 반응의 경우 다음과 같이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수산화이온이 2몰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표준 환원전이 값이 마이너스 0.83이네요. 자, 그리고 구리의 표준 환원전이를 보니까 구리는 표준 환원전이가 플러스 0.34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환원이 잘 되나요? 그렇죠. 구리가 환원전이가 더 크기 때문에 구리가 더 환원이 잘 됩니다. 그래서 구리가 전자를 받고 구리로 다음과 같이 석출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상태는 AQ였습니다. 자, 물이 반응하지 않고 구리가 반응하더라. 자, 그런데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두 개의 화학종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겠어요. 황산과 물. 자, 어떤 녀석이 전자를 내놓을 것인지 한번 표준 산화전이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산화전이는 자, 산화전이가 클수록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거겠죠? 표준 환원전이가 크면 클수록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나듯이 표준 환원 전이 값이 크면 클수록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물이 이와 같이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산화 전이 값이 마이너스 1.23이었어요. 그러면 황산이온을 볼까요? 황산이온은 마이너스 2.05입니다. 즉 물이 표준 산화전이가 더 크므로 산화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이 다음과 같이 전자를 내놓는 것입니다. 물이 전자를 내놓게 되면 수소이온이 생성되고 그리고 O2 기체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하 균형을 맞춰주면 4개의 수소이온이 생겼으니까 4개의 전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여기에 2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반응은 일어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황산구리 수용액을 전기분해했을 때 플러스 극에서는 구리가 다음과 같이 환원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 선생님이 전극을 잘못 썼습니다. 죄송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죠.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구리가 다음과 같이 환원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물이 다음과 같이 산화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때 전하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2를 곱한 다음에 써주면 2개의 CU2 전체 반응식은 2개의 CU2 플러스 2개의 H2O가 2개의 구리를 석출시키고 그 다음에 4개의 수소이온과 O2 1몰의 산소기체가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전체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황산구리 수용액을 전기분해시키게 되면 용액 내 수소이온의 농도가 점점 많아지겠죠? 즉, 이 액체의 액성은 산성으로 변하게 되고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pH는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초기에는 황산구리 이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푸른색의 색깔을 띠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리 이온이 구리로 바뀌면서 이온의 농도가 점점 감소하게 되고 이 푸른 색깔은 점점 옅어지는 결과를 나타내겠죠? 자, 이번에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전기분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물에 다음과 같이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각각 녹아 있습니다. 자, 황산구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으로 나눠서 보죠. 마이너스 극에서는 양이온이 끌려 갈 테고요. 그리고 주변의 물들과 함께 어떤 녀석이 환원될지 서로 경쟁하게 될 겁니다.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기체와 염화이온과 물 분자가 서로 전자를 내놓으려고 경쟁을 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뭘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얘네들 간의 표준 환원전이가 누가 큰지, 여기에서는 얘네들 간의 표준 산화전이가 누가 큰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나트륨과 물을 보면 물은 아까 표준 환원전이가 이거였어요. 나트륨은 이거네요. 자, 누가 더 큰가요? 바로 물이 표준 환원전이가 더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와 같이 환원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염소와 물을 비교해보면 염소보다 물이 표준 산화전이가 더 크므로 물이 산화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식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죠. 자, 나트륨이 안 일어나고 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아까처럼 전자를 받고요. 아까는 안 받았구나. 아까는 구리가 받았네요. 물이 전자를 받고요. 뭐로 되냐면 수소기체로 됩니다. 그리고 OH-가 2개가 생성되죠. 자, 그러면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2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물 2개의 분자가 전자 2개를 받아서 수소기체와 수산화이온을 생성하더라.
자, 플러스 극에서는 마찬가지로 물이 표준 산화전이가 더 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앞에서처럼 전자를 내놓게 되고 H 플러스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O2 기체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이때 또 개수를 맞춰보면요. 2, 4, 4 다음과 같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반응식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얘네들의 반응식을 적어주면 4H2O 그 다음에 두 개 아니죠? H2 플러스 O2 전자수를 안 맞춰줬네요.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4 4 2 4 그러면 여기가 4가 아니고 6이 되겠네요. 그리고 2가 되고요. 여기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4개 H 플러스하고 4개 OH 마이너스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4개의 물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빼고 이거 2로 적어주면 다시 적어주면 2H2O가 2개의 H2와 O2로 다음과 같이 변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실제로 전기분해를 해보면 이 플러스 극 쪽에서 물이 아닌 염소기체가 생성됩니다. 염소기체가 그러면 왜 생성되느냐? 자, 그 이유가 시야 확장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유는 과전압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표에서 살펴봤던 표준 산화전이 값은 표준 상태, 즉 각각의 이온의 농도가 1몰일 상태를 가정하고 생각하고 전이차를 전극전이를 구한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반응은 일본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쪽 반응의 실제 전이값은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얘네들을 전압을 걸어주다 보면 전기분해가 시작되면서 과전이라고 하는 전이값이 걸리게 됩니다. 그건 뭐냐? 이론적으로 계산한 전이값보다 더 큰 전이를 걸어줘야지 이게 전기분해가 수월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전이 값은 물질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물의 과전이가 더 일반적인 다른 물질보다 더 큰 과전이를 갖습니다. 즉 물이 전기분해가 일어나는 이론적인 값보다 과전이가 걸리는 바람에 0.6V 정도 더 큰 전이값을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물의 산화전이 값은 마이너스 1.23이 아니고 그거보다 높은 마이너스 1.83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염소가 아까 전이차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36이었는데 83까지 올라가니까 그로 인해서 물보다 염화이온보다 물이 실제적으로 산화전이 값은 더 작아지게 되고 그래서 염소가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요. 얘가 전자를 내놓고 Cl2로 다음과 같이 변하는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여가지고 전기분해를 시키게 되면 한쪽 전극에서는 환원 전극에서는 이와 같이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다른 쪽 전극에서는 염소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헷갈리지 말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질산칼륨 수용액에 대한 전기분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질산칼륨을 이거 황산나트륨이었네요. 질산칼륨도 똑같습니다. 질산칼륨을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극에서는 칼륨과 물이, 플러스 극에서는 질산 음이온과 물이 서로 전자를 내놓으려고 또는 받으려고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녀석이 전자를 받으려고 할까요? 자, 뭘 따져봐야 된다고요? 표준 환원 전이를 따져봐야 된다고요. 칼륨 여기 있네요. 누가 전자를 받겠어요?
물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환원전이 값이 나와 있는데 질산의 산화전이 값이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러므로 질산칼륨을 집어넣게 되면 물이 다음과 같이 반응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질산칼륨 수용액에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이 환원되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물이 산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OH-와 함께 OH가 아니죠. H2와 함께 OH-가 다음과 같이 생성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때 개수를 맞춰주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물이 다음과 같이 전자를 내놓게 되면 마찬가지로 H 플러스 아까 봤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4개의 전자를 내놓게 되고요. 산소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반응에서 앞에 전자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개의 물이 반응해서 수소기체와 그 다음에 산소기체가 2대1의 개수비로 생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분해, 물의 전기분해를 살펴보죠. 자, 물을 전기분해 어떻게 시키느냐? 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유결합 물질이죠.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온결합물인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처럼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전해질을 아무거나 넣으면 되겠어요? 아까 황산구리 같은 경우를 전해질로 집어넣게 되면 물이 전기분해가 되는 게 아니고 환원전극에서, 즉 마이너스 극 쪽에서 구리가 석출돼 버리죠. 물이 반응하지 않고 구리가 석출되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황산구리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뭘 사용해야 되냐?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물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전해질로 넣는 물질의 양이온과 음이온이 양이온의 경우는 표준 환원전이가 물보다 더 작아야 되고요. 반면에 플러스 극에서는 음이온의 표준 산화전이가 물보다 더 작아야지 물이 산화되고 환원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 집중 내용에 살펴보면 전해질 수용액을 물을 가지고 물에다가 다음과 같이 전해질을 녹여가지고 전기분해 시킬 때 물이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보다 표준 환원전이가 작은 이런 금속들이 들어있는 이온결합 화합물을 골라야 되고요. 반면에 플러스 극 쪽에서 물이 산화되기 위해서는 물보다 산화전이가 작은 다음과 같은 이온들이 들어있는 물질을 사용하면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플러스 극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래서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2개의 수산화 이온이 생기고 수소기체가 생성되고요. 플러스 극 쪽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하고 4개의 수소이온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전해질을 물에다 넣어서 전기분해를 시키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이너스 극에서는 구리가 환원됐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물이 산화되면서 산소기체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산소기체와 함께 수소이온이 생성되기 때문에 pH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구리가 환원되면서 수소이온이나 수사이온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pH 변화는 마이너스 극에서 없습니다. 자, 염화나트륨을 집어넣게 되면요. 아까 앞에서 봤듯이 나트륨은 표준 환원전이가 훨씬 더 물보다 작기 때문에 물이 다음과 같이 반응하게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OH-가 마이너스 전극 쪽에서 생기기 때문에 pH는 커져야 되겠죠.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플러스 전극 쪽에서는
과전이 때문에 원래 물이 산화전이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과전이 때문에 염소기체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자, 염소기체가 발생하게 되면 Cl-가 전자를 내놓고 Cl2가 되는 거였죠?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염소기체가 발생하더라도 수소이온은 따로 생기지 않으므로 pH 변화는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질산칼륨을 집어넣으면 다 마이너스 극에서 물이 환원되고 플러스 극에서 마찬가지로 물이 산화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기체 발생하고 산소기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pH 증가하고요. 얘는 감소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여기에서 각각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 액체를 전기분해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물 자체가 약간의 전해질을 넣어가지고 전기분해를 시키면 물 자체가 분해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얘와 얘가 생기고 pH는 KNO3와 같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학습 목표를 모두 마쳤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전해질 용융액과 수용액에서 전기분해가 어떻게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